네, 글로벌 외신 센터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또 외신들은 어떠한 이슈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외신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Biden Japan's Kishida expected to discuss security, global economy, U.S. official. 네,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총리가 만날 예정인데요. 이 정상회담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논의가 될지 외신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국가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두 정상회담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두루두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기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경제적인 안보와 관련한 조치를 내놨을 때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이 미국을 지지할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군비 증강,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강화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앞서 지난 연말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방침에 이미 지지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더 강화되면서 또 어떠한 여파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Inflation crisis poses greatest near-term global threat, Davos survey warns. 네, 다보스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리스크로 가장 크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뭐였는지 기사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에 따르면 치솟는 생활비와 그리고 기후변화 리스크가 글로벌 경제의 단기와 장기 리스크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기후변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마슈의 콘티넨탈 유럽 리스크 관리 리더인 캐롤라이나 클린트는 해결 측면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리스크맵에서 매우 많이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생태 붕괴와 지속적인 지구 온난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향후 10년간 기후 완화와 적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기후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지면서 여기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경제에 미쳐질 여파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우선 현재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단기 리스크로 기후변화를 꼽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위협으로는 생활비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인 만큼 이 세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는 부분에 외신들은 조명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CNN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stops issuing some visas for South Korean, Japanese in retaliation for travel restrictions. 네, 중국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몇몇 국가가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부과된 입국 제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의 입장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등 여러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반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에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번에 중국 경유 비자 면제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만 콕 집어서 이틀 연속으로 보복성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중국은 최근 소수 국가가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 데 대해서 한국과 일본 국민 대상으로 이 도착 비자 발급과 함께 경유 비자 면제 정책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건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착한 입국자에 한해서만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제는 도착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해서 갈 때에도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의 이런 규제 조치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개별적인 종목 소식 살펴볼 텐데요.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Apple to begin making in-house screens in 2024 and shift away from Samsung. 네, 애플이 어떠한 조치를 새롭게 내놨는지 기사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애플이 처음으로 자체 개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스크린은 하이엔드 애플워치와 아이폰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이 삼성과 LG 등 부품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은 내년 말까지 고사양 애플워치의 디스플레이를 OLED에서 자체 개발 마이크로 LED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바뀌면서 다른 업체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체 생산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를 계기로 아이폰을 포함한 다른 기기에서도 자체 개발 디스플레이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애플은 최근 공급망 이슈 대응과 함께 이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부품을 자체 조달하려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스크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도 자체 개발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또 앞서 맥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원래는 인텔 제품에서 생산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자체 개발 칩으로 대체한 바 있고요. 또 퀄컴과 브로드컴의 칩도 조만간 자사 제품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외에도 일본 쪽에서도 많이 받아온 바 있는데 우리나라 관련해서도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자체 개발 생산 소식에 밀릴 수도 있다는 점 외신과 우리나라 기사 보도 내용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nears deal to build production facilities in Indonesia. 네, 테슬라가 생산 거점을 어디에서 낙점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시아에서 이번에 관심을 받은 국가는 어디인지 기사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테슬라가 인도네시아를 아시아의 두 번째 생산 거점으로 낙점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아시아에서 원래는 우리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겨보겠다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보다는 인도네시아의 메리트가 더 크다고 평가를 했나 봅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두 번째 생산 거점으로는 인도네시아를 낙점을 한 건데요. 예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도 전해왔습니다.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번 공장은 중국과 독일에 이어서 테슬라의 세 번째 해외 공장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강조하다시피 아시아의 두 번째 공장이 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의 풍부한 배터리 금속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선택했다고 밝혔고요.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테슬라와 50억 달러 규모의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사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